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거나 약을 찾기 쉽죠.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임동규 저자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동규 작가님은 가정의학과 전문이세요. 이분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질병은 환자들의 생활 습관에서 오고 올바른 습관들을 가질 때 자연 치유가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 본인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하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치유는 오직 자기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원래 저자 또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자연 치유의 지혜를 알고 실천하며 건강한 몸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그럼 그가 말하는 자연 치유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특히 중한 병인 경우 집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도 마다하지 않고 지불해 가면서 특별한 치료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돈은 돈대로 날리고 건강은 더 악화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의료비가 증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그 이유가 치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덤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에 이르는 길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말해요. 치유의 길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길입니다. 간혹 말기암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는데요. 이들을 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 치료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특정 질병에 대한 특정 치유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 치료의 항암제, 결핵 치료의 결핵약, 아토피 치료의 아토피 치료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치유 원리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치유 원리는 단 하나이고 치유 요소는 공통적이라고 해요. 다만 질병에 따라, 사람에 따라 치유 요소의 비중이 다를 뿐이죠. 이제부터 어떻게 병이 낫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치유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환자든 치유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은 어떻게 나을까요? 찢어진 살이 어떻게 아물고 부러진 뼈는 어떻게 붙을까요? 이상 증식하는 암세포나 병원균이 몸속에 증식해 생긴 감염 질환은 어떻게 제어되고 몸이 회복될까요? 약일까요? 아님 수술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살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한다고요? 그럼 찢어진 소가죽 가방이나 토막낸 삼겹살을 잘 꿰매 놓으면 다시 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찢어진 소가죽 가방이나 삼겹살은 아무리 잘 꿰매도 붙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피부는 꿰매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 잘 붙어 아뭅니다.
당뇨병 등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큰 어려움 없이 살은 아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생명 때문이라고 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찢어진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안 붙고가 결정됩니다.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몸의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피부를 아물게 하는 힘, 뼈를 붓게 만드는 힘,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힘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힘이 치유하는 힘, 바로 치유력인 것이죠. 이 힘은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함께 갖게 되는 힘인데요. 이 힘은 누가 주는 것도 외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올려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생성되어 저절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힘은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약을 바르고 먹어도, 아무리 정교하게 꿰매고 붙여주어도 죽은 시체의 살과 뼈는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유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치유는 상처를 꿰매거나 부목을 대는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인 것입니다.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의미의 한자는 치료가 아니라 스스로 그럴 연을 붙여 자연 치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치유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치유하는 힘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처방을 내리고 저절로 작동하여 이루어집니다.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하므로 자연 치유 과정에는 별다른 부작용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살이 찢어졌으면 지혈시키고 살을 차오르게 하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열을 내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이 일은 누구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내 몸 안의 의사를 말한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상처를 꿰매야 하고 부목을 대야 한다고 쳐보죠. 그렇게 했으니까 술 마시고 고기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배 채우고 과로하고 상처를 더럽혀도 살이 아물고 붙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붓는 것은 고사하고 덧나고 곪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몸 안의 의사가 일하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몸 안의 의사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병원의 의사를 무조건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치유는 그 어떤 전문가도 대신할 수 없는데 말이죠.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살이 찢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 꿰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물죠. 바로 이런 습관과 태도로 인해 벌어진 살을 차오르게 하고 붓게 하는 역할이 꿰매는 것이라고 믿어버리는데요.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라고 해요. 상처를 꿰매는 것은 살을 차오르게 하는 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만 서로 맞붙게 해줌으로써 살이 차오르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상처가 아물고 살이 차오르게 하는 힘이 없다면 아무리 꿰매도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자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행히 건강을 잃기 전에,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이 방법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건강과 치유의 지혜인데요. 이 보물은 만병을 다스리고 건강 100세를 보증한다고 해요. 이 효능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투자하는 데 비해 얻는 게 더 많은 신비로운 마법의 램프와 같습니다. 만병을 다스리는 이 4가지 보물은 이렇습니다. 첫째, 건강한 먹거리와 섭생 습관. 둘째, 알맞는 움직임과 적당한 쉼. 셋째, 자연적인 주거와 의복 환경. 넷째,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4가지는 각각 자기만의 빛을 발휘합니다. 내뿜는 빛이 모두 다르죠. 어느 것 하나라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만으론 조금씩 부족합니다. 4가지 보물을 다 갖추어야 완전해지죠. 그리고 다행히 한두 개만 제대로 갖추어도 큰 효력을 얻습니다. 자연 치유력이 큰 손상을 받지 않았다면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어도 건강 100세를 누리는데 충분하다고 해요. 하지만 치유력이 크게 손상될수록 모두 필요하게 되죠. 취하는 순서는 따로 없고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는 것부터 지금의 형편에 따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를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식사 잘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약 먹는 일에 돈과 정성을 지극히 쏟습니다. 그에 반해 밥 잘 먹는 일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먹는 일은 단순한 행위를 뛰어넘어 생명의 현상과 자연 치유의 이치가 들어있다고 해요.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닙니다. 밥에 따라 또 먹는 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독약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독이 될 줄 모르고 열심히 먹는 것이죠. 섭생법의 첫 번째 원칙은 소식과 절식입니다. 섭생법의 대원칙은 적게 먹으면서 최대 효율을 얻는 것인데요. 힘을 쓰고 근력을 키우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칼로리 영양분 섭취량을 보통 사람들보다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치유, 그것도 암이나 고질적인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양을 줄이거나 당분간 끊어야 한다고 해요. 치유에 꼭 필요할 정도를 넘는 과잉 섭취된 여분의 양을 소화, 분해, 흡수, 운반, 대사, 배설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영역, 즉 암 치유에서는 면역력, 당뇨병 치유에서는 대상 능력 등의 치유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인 쥐에서는 암 발병률이 80%, 마음껏 먹게 하고 방사선을 쬐인 쥐에서는 암 발병률이 100%였다고 해요. 하지만 40% 정도 절식한 쥐에서는 암 발병률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올해 연세가 90세에 가까운 저자의 아버지는 배불뚝이지만 잔병 치레가 거의 없으시다고 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소식입니다. 또한 칼로리 영양소는 줄이고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 채소 섭취는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류는 힘을 내는 데 주로 쓰이지만 채소의 영양분은 치유와 해독작용에
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끼니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현대인은 물론 환자들 역시 1일 2식, 심지어 1일 1식이 치유에 더 유리하다고 해요. 적게 여러 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래 씹기입니다. 오래 씹으면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기능 자극과 해독 면역 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턱의 이상 발달을 막아줍니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100번 이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씹도록 하세요. 현미밥 채식은 가장 완벽한 밥상입니다. 밥이 약보다 낫다 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도전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밥은 모두 현미밥밖에 없었고 주로 채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밥이란 현미를 뜻합니다. 대부분 현미밥 채식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이 밥의 가치를 이해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가끔 암 환자가 상담을 위해 저자에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합니다. 대부분 오는 도중 휴게소에서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 먼 여행길로 인해 소모될 온갖 항산화 물질을 생각한다면 도시락을 더 잘 챙겨야 할 텐데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현미밥 채식은 속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식을 껍질째 먹는 것을 말합니다. 현미, 통밀은 물론 감자도 속껍질 그대로 먹고 고구마, 포도, 사과, 배, 심지어 귤까지도 가급적 껍질째 먹을수록 훨씬 이롭다고 해요. 껍질이나 껍질 바로 아래에 피토케미컬 등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농약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은 밀가루, 숟가루를 풀어 씻으라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채식이라는 말 대신 건강채식 또는 현미밥 채식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합니다. 채식이라고 모두 다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는 의미죠. 설탕, 흰쌀, 흰밀, 보리, 흰소금 등 정제식품과 껍질을 벗겨낸 과일은 치유 음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그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완벽한 밥상은 현미밥 채식이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가급적 국물 없는 요리를 하세요. 국물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는 물이 먼저 흡수되고 건더기가 위에 오래 머물러 있어 부담을 줍니다. 통곡식, 마른 음식, 국물 없는 음식이나 건더기 위주 음식이 더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씹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흰밥이나 부드러운 흰 밀가루빵과 국수, 그리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특히 국물 요리가 많이 먹고 싶기도 한데요. 아예 먹지 않는 건 무리가 있으니 내용 참고하셔서 좀 더 조심히 드시는 것이 좋겠죠. 소박하게, 그러나 골고루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골고루 먹으라는 것은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반찬과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조 내내 똑같은 반찬, 똑같은 부위나 종류만 먹지 말라는 뜻이죠. 부위별, 즉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등 종류별, 곡류, 콩류, 채소류, 버섯류, 해초류,
견과류 등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 반찬 가짓수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다리 휘어지는 진수성찬은 우리에게 병만 안겨준다고 해요. 그러니 동물성 식품 또한 조심하는 게 좋겠죠. 저자는 동물성 식품은 되도록 먹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육류에는 섬유질,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가 없거나 적은 반면 해독해야 할 물질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을 피하고 밤늦게 드시지 마세요.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간식은 이전 소화까지 지연시킵니다. 이로 인해 이전 음식은 따뜻한 뱃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술 마신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밤은 재충전과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 위장도 쉬는 시간입니다. 쉬어야 할 때 야식이 들어오면 자연 치유력은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생식량을 늘리세요. 양념이나 요기를 채소로 한 자연 그대로 재료에서 참맛을 느낄 때 치유는 성큼 다가옵니다. 약이 되는 음식이란 한마디로 탐욕이 배제된 자연의 음식이며 소박하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과 섭생 태도를 자연 치유적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야연요법, 니시요법 등 수많은 자연요법 속에 섭생법 역시 자연 치유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연 치유적 음식,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환자는 물론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늘어나는데요. 대부분 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감기는 약이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콧물, 기침 등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병원균은 모두 바이러스이며 현재 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주는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기약은 주로 콧물약, 기침약, 기관지약, 해열 소염제 등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약은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하지만 감기라는 질병 자체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기는 약을 복용하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복용하지 않으면 7일 만에 낫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질병과 내 몸 안의 의사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몸이 열을 내는 것이며 배출시켜야 할 물질이 있기에 콧물과 기침이 나는 것이고 기력이 없는 것은 쉬라는 뜻이며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먹지 말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해요. 따라서 가장 빠른 치유법 중 하나는 금식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심하지 않다면 굳이 단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치유를 방해하지 않고 돕는 일입니다. 고열 41도가 아니라면 그냥 지켜보고 한기가 나거나 미열이라면 따뜻한 구들 아래서 손수건 등으로 목을 따뜻하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서 열을 내야 합니다. 만약 고열이 예상되면 옷을 가볍게 입고 상체 중심으로 찬 수건 등으로 열을 조절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도록 만든 상황과 잘 낫지 않게 이끄는 근본 원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과로, 스트레스, 술과 담배, 달고 기름진 음식, 급격한 온도 변화, 건조한 환경 등은 자연 치유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감기라도 낫지 않고 오히려 불가피하게 쉬어야 할 정도로 더 악화됩니다. 감기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바로 이것이라고요. 따라서 알맞는 실내 온도와 습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배출해야 할 가래가 남아있고 아직도 생성된다는 뜻이므로 기침이 날 때마다 물을 입에 머금고 조금씩 삼키면 가래 배출이 용이해집니다. 물은 그냥 물도 좋지만 현미차나 생강차 등 식물차가 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날씨나 감기 바이러스가 감기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외부 요인도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개개인의 감기 발병 여부와는 무관하다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과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급격한 체온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면역력에서 체온 조절로 자연 치유력의 힘을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에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감기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여름철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과 목도리, 마스크 등으로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세요. 미리 가벼운 몸 풀기와 근력 운동을 통해 몸에 열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평소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지 않는다면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감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자연치유적 삶을 살며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시는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물론 100점 인생을 살면 가장 안전하겠죠. 하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치유에 이릅니다. 바로 자연 치유력의 넉넉함 때문이죠. 반가운 얘기는 질병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60점만 넘겨도 치유는 시작된다고 해요. 경우에 따라 그 점수만 유지해도 치유에 다다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병치레나 재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디스크든 아토피든 대부분의 질병 환자는 이 정도로 치유됩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현미밥 채식을 오래 씹어 먹고 낮 동안에 적당히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당뇨병과 고혈압은 치유된다고 해요. 일단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면 치유는 바로 작동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부족하다 인정하고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치유에 이르는 길에 오르기 쉬우니 이것을 참고해 보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임동규 저자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질병을 예방하고 걸렸을 때에도 무조건 현대의학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킨다면 스스로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만병들을 다스리는 4가지 치유 요소 중 저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까지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먼저 찾았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이지만 결코 기본적이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자연 치유력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된다면 생활 습관만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보며 건강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